자, 상갓집 금난 때문에 시끄러운데요. 문제는 이제 심재철과 양석조 두 검사가 싸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싸움 배경에는 정권이 내려보낸 심재철, 그리고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양석조, 이 두 사람이 최근에 검찰의 조국, 또 이 유재수, 그리고 울산 수사 등에 불만을 품고 지금 이걸 갖다가 못하게 하려고 막을 여다가 상갓집에서 터졌다. 이게 빼던데요. 터지고 난 이후에 추미애 등이 지금 상갓집 추태니 장삼 이산이 검사들이 술 먹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난동이냐 어쩌냐 하고 있고, 여기에 기강이 서게 할 거라 징계를 시사하고, 자, 양석조 검사는 자천이 나도 감수하겠다 하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고, 자, 그리고 한국당에서는 이 심재철 반부패 부장의 권력 남용, 즉 추미애 고발 사건을 갖다가 빨리 처리하지 않으려고 하고, 조국이 무죄다라고 하고, 오늘 또 하나 더 터졌습니다. 백은우 기소를 미루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백은우에 대한 기소를 미루자라고 의견을 냈는데, 조국 무죄라고 하다가 또 부딪힌 뒤에 그 다음에는 또 백은우 기소하지 말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직 사건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못했으니까 결정을 미루자고 하다가 동부지검이 지금 유재수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백은우를 조국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 보강 수사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굳이 이 문제, 즉 미루자라는 부분에 대해 반대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동부지검이 백은우는 수사할 게 더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심은 거기에 넘어서서 직접 수사부서 축소를 골자로 한 직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지금 찬성안을 내라고 했다가 반발을 샀고, 대검 반부패 연구관들이 신 부장이 조국 무혐의 보고서를 만들어라는 지시뿐만 아니라 직제 개편안을 또 찬성하라고 하니 여기에 다 반대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신 부장이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지금 정권이 대검 내부에 있어서 지금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아주 실무적으로 방해하는 핵심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자, 추미애가 어제 보인 이런 행동들도 웃었거니와 또 검찰 안에서 정권의 빌부터 살라하는 검사 하나가 입장을 마치 검사들이 술자리 공개된 데서 반항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일로 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 하니 검사들이 지금 이번에 상갓집 검난을 일으킨 검사들을 비판하는 것처럼 입장을 가지고 있다. 시호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지어 문재인의 청와대 회의에서 이 문제를 언급할 것인가까지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죠. 왜 이 문제까지 청와대에서 언급해야 될 문제입니까?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라볼 때 왜 정권이 이토록 지금 검찰 장악에 대해서 혈안이고 그러다가 터져놓은 잡음에 대해 비이성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냐. 추미애가 장삼 이사도 하지 않을 그런 부적절한 발언이다라는 식으로 또 조선시대식 발언을 썼습니다. 기강을 서게 하겠다는데 상갓집에서 다 큰 어른들이, 그것도 검찰 고위 간부들이 말싸움 한 것까지도 기강을 잡아야 되느냐. 참 웃기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공무원은 그러면 상갓집에서 감정이 욱하면 고함도 한번 못 지르냐, 이런 부분인데요. 어제 이 정권은 지금 차장, 부장까지의 인사를 하고
부부장은 그대로 내버려 두기로 결정하고 그 인사를 23일 목요일 날 한다는 겁니다. 수요일 날 할 줄 알았는데 알뜰하네요. 수요일 날 하면 목요일 날이 또 업무 기간이 있으니 아마 목요일 날 저녁 때쯤 해버리면 금요일 날부터 연휴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이 연휴 기간 동안에 쑥 들어갈 거고 그 사이에 다 새로 발령낸 대로 옮겨가라. 그러니까 딱 추정한 대로 23일 그냥 저녁 때쯤 발령을 낼 거라 이렇게 보입니다. 정말 잔머리를 굴리는 부분이 확 보이는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무리수까지 두면서 할까? 단지 정권에 대해서 수사하는 부분이 못마땅한 것일까? 저는 그런 차원을 넘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1인자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대한민국을 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더 강한 그야말로 전제 왕권에 가까운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칩시다. 근데 권력은 강할수록 항상 그 권력을 가지고 돈으로 바꿔먹는 부분이 대한민국의 역대 모든 대통령 자신이나 집안이나 형님이나 동생이나 아들이나 처남이나 삼촌이 다 저질렀습니다. 그러고도 남은 찌끄레기는 2인자, 3인자라는 사람들이 그 짓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외가 없어요.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을 비집고 돈과 권력을 바꿔먹는다는 겁니다. 자, 내가 한국의 최고 재벌인데 우리 아버지는 사실상 죽었다. 내가 저거를 정상으로 승계하려니까 엄청난 돈을 내야 되고 또 돈 문제뿐만 아니라 승계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아버지까지는 다른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가 인정했지만 나부터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내가 저걸 끌고 가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부풀리고 남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낮게 평가해서 회사에 대한 내 지배력을 아버지가 아직 살아난 척하고 이렇게 높여갈 필요도 있다. 이러면 내가 정말 이것만 승계하면 1년에 몇십 조씩 이익을 벌어주는 회사인데 내가 이것만 잡으면 그야말로 나는 평생 황금 베드에 누워서 산다. 자, 그런데 권력이 나한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좀 문제가 많은 회사지만 분식의 한 회사를 상장만 시키게 해주면 나는 이걸 다 잡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한테 좀 몇천억을 준다 해도 아깝겠느냐. 내가 얻을 이익은 몇십조, 몇백조가 될 수 있는데. 자,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워 삶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제가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하면요. 제 시청자들 중에 그런 권력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뭘 잘못했냐라고 하는데 뭘 잘못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부분을 잘못한 겁니다. 모르고 만약에 밑에 사람에 속아서 자기가 이런 걸 모르고 그런 걸 해줬다면 그거는요. 권력을 운용할 수준이 안 되는 자가 권력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은 자는 어느 정도만 머리가 돌아가면 내 권력으로 얼마만큼 큰 돈을 바꿔먹을 수 있을 건가에 대해 감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권력을 바꿔먹고 또 다른 암호화폐가 유행을 해. 그 암호화폐에 쭉 좀 돈 깔아가지고 어느 시점에 이거 계속 가기는 어려운 거고 거품 빼고 그 전에 빼면 되겠네. 나 원전 싫은데. 근데 내 옛날에 따르던 애들은 다 환경운동하고 다녀.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고. 그러면서 이 태양광을 들고 와서 한국에 잔뜩 팔게 하면서 거기에서 이득을 보면 되겠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주식, 내 말 한마디에 주식시장이 죽고 살고 특정 회사가 죽고 살 수 있는데
대동강 물을 파는 것처럼 진짜 물인 소재를 가지고 이걸 띄워서 한 15만 원까지 끌고 갔다가 어느 순간에 살살 빼서 내 임기 내에 조용히 퇴출 작전으로 가면 한참 떴을 때 엄청 땡길 수 있겠네. 뭐 총액 한 10조까지 갈 거니 거기서 몇백 몇천 원 땡길 수 있겠네. 자, 이런 식으로 권력을 가진 자는 자기 권력을 가지고 그걸 인허가 해주고 또 그리고 봐줄 부분을 봐주면서 눈 감아주면서 사법 처리를 유예하면서 상장을 시켜주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사람이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데 단지 유재수 봐줬다, 울산 선거 개입했다 문제가 아니라 이 수사가 점차로 본질을 향해서 갑니다. 지금 삼성 수사도 한편으로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었지만은 지금 이재용이 바로 앞에까지 수사가 가지 않았습니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사부는 어제 오전부터 한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오른팔인 장충기를 지금 불러가지고 삼성 합병에 대한 과정을 지금 조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또 삼성바이오가 상장되는 과정의 분식회계 그리고 이것과 이재용의 회사 경영권 승계 과정을 지금 다 뒤지고 있고 그리고 장충기 다음에는 최지성이 이재용이까지도 부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삼성은 지금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 인멸에 연루된 상무들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하면서 밑에서 단순직으로 가담했던 차장한테도 직위해제를 통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직원들은 시키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그런 직원에게도 지금 징계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박근혜 정권이 이재용에 대해 편의를 봐줬다라는 게 맞다면 그것도 큰 잘못이지만 자,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문재인 정권과 삼성의 지금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한 일종의 거래 이런 게 있었다면 이거는요 그야말로 정권이 살아남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으라고 삼성이 기다렸다는 듯이 만들고 또 그걸 체크하기 위한 또 위원회를 만들고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자, 죄를 지은 자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죄를 국민이 알거나 검찰이 알거나 그게 사법 처리가 된다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이 저렇게 지금 이 검찰에 대해서 그야말로 한 말도 진전되지 못하게 하려고 발버둥치고 그런 이 비정상적인 행태에 검사들이 반발하니까 이제 인사를 하고 그러다가 생긴 상가집 충돌에 대해 추미애는 추태라면서 그것조차도 또 징계 인사의 사유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둑놈은 지가 어느 집을 도둑질했는지 잘 알기 때문에 도둑놈 일제 단속이 시작되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고 그런 도둑의 불안이 결국은 지금 온갖 파장을 낳는 무리한 지금 권력 남용과 더 나아가서 상권 분립 민주주의 파괴 독재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죽어도 자기들의 비리만큼은 틀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초조함과 불안이 그야말로 공수처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선거법 개정 등으로 가면서 결국은 독재로 가게 되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로 가는 데는
그야말로 하다 보니까 시대상 때문에 자기 명분에 자기가 얹혀서 독재로 갈 수도 있고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독재로 갈 수도 있지만은 자기들이 해먹은 것 때문에 독재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정권의 불안이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야말로 이 권력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엄청난 국가기구를 동원한 폭력과 협박, 공갈과 또 탄압으로 가게 될 거다. 그래서 이 싸움이 밀리면 죽는 사람과 진실을 밝히자고 하는 싸움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터지고 있는 검사들의 상가치 검난은 지금 이런 긴 어마어마한 투쟁의 입구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정권들은 적당히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타협하고 덮고 또 조절하고 했지 이렇게 끝을 보면서 독재로서 막겠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지금 독재로서 자신들의 비리를 막는 길을 택해서 아마 장기 독재냐 아니면 엄청난 비리 때문에 이 정권이 초토화됐냐 양자택일만 남았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